네, 안녕하십니까. 쉽고 체계적으로 배우는 영어의 남현승 선생님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품사의 동사를 마무리 지었어요. 동사 참 길었죠, 맞죠? 동사 마무리 지었고 이제는 접속사에 들어갈 건데 어떻게 보면은 동사에서 첫 번째 능선을 넘었고 접속사가 이제 두 번째 능선이 될 거예요. 접속사는 영어에서 정말 많이 쓰는 품사고 그렇기 때문에 종류도 엄청 다양하고 쓰임새도 복잡하고 여러분들도 어렵고 해석도 안 되고 맞죠? 그래서 하나씩 살펴볼 건데 접속사의 최초에 시작하는 지점은 접속사가 어떤 종류가 있냐, 등위 접속사가 있냐, 종속 접속사가 있냐, 요거를 구분하는 거에서 시작을 해요. 오늘은 요거를 좀 기본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고 각각 등위 접속사랑 종속 접속사에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품사에 우리 동사 저번 시간에 했고 접속사에 대해서 지금 해야 되는데 접속사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가 있어요.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등자가 들어가죠. 등. 그 다음에 종속 접속사는 속자가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보면 등은 우리 동등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쓸 때 그때 쓰는 등자인데 같은 애들끼리 연결해주는 접속사예요. 같은 애들끼리. 종속 접속사는 뭐냐면 속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다, 어떤 집단에 속해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는데 그 밑에 딸려 들어가는 것을 표현하죠. 맞죠? 그래서 종속 접속사는 같은 레벨끼리가 아니라 하나의 다른 개념이 속해 들어가는 거, 밑에 딸려 들어가는 그런 게 연결해주는 접속사를 말해요. 간단하게는 이렇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봅시다. 등위 접속사랑 종속 접속사에 우리가 등자와 속자에 집중하라고 했어요. 속자, 등자, 등위 접속사는 동일한 수준의 애들끼리 연결을 해주는데 무슨 말이냐면 전체 문장 속에서 주어는 주어끼리, 목적어는 목적어끼리, 그 다음에 동사는 동사끼리 이렇게 같은 레벨끼리 연결해주고 있어요. 같은 레벨끼리. 그래서 you and I 또는 I went 또는 뭐 뒤에 또 동사 여러 개 연결해주는 거 아까 봤었죠. 이런 구조를 우리 특히 무슨 구조라고 했습니까? 병렬 구조라고 했었죠. 병렬 구조. 주어 하나에 동사 여러 개. 이거를 우리가 병렬 구조라고 했었고 목적어도 두 개 여러 가지 될 수도 있고 맞죠? 주어도 여러 가지 될 수 있고 특징이 같은 레벨끼리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한다? 등위 접속사라고 한다. 그 종류는 뒤에 살펴볼게요. 종속 접속사는 좀 살펴보면 형태가 달라요. 자, 메인 문장이 있어요. 큰 메인 문장이 있고 이걸 우리가 주절이라고 하죠. 어려운 말로. 자, 주절이라고 하는 메인 문장이 있는데 자, 요 메인 문장 안에서 내가 꾸며주고 싶은 내용, 내가 좀 더 보충하고 싶은 말, 내가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해주고 싶은 말을 집어넣는 형태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내가 세부적으로 좀 표현하고 싶은 문장을 삽입을 해가지고 꾸며주는 종속절을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이 조그마한 꾸며주는 말, 부가적으로 집어넣는 말을 전체 메인 문장과 연결시켜주는 접속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종속 접속사라고 한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같은 레벨끼리 연결해주는 접속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등위 접속사. 근데 자, 주절, 메인 문장과 좀 속해 있는 절, 종속절을 연결해주는 접속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종속 접속사.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위 접속사에는 종류가 크게 몇 가지가 있고 여러 종류가 있고 한데 그런 것들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예요. 종속 접속사에는 종류가 크게 우리가 하나만 알아둡시다. 삽입 문장, 요 들어가는 요 네모가 전체 문장 속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명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형용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부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각각의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명사 역할을 한다면 명사절 접속사, 형용사 역할을 한다면 형용사절 접속사, 그 다음에 부사 역할을 한다면 부사절 접속사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맞죠? 우리가 품사, 명사, 형용사, 부사를 왜 외웠냐면 왜 공부했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자리에 들어간다 했었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다 했었고 형용사는 뭐 해준다 했습니까? 명사 꾸며준다 했었죠. 부사 같은 경우에는 문장 맨 앞뒤에서 전체 문장을 꾸며주든 부사를 꾸며주든 한다 했었고 그게 끼어 들어가는 요 문장의 역할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역할에 맞게 어떤 접속사가 있고 그거를 부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엄청 많이 들어봤죠, 맞죠? 내용들을 그거를 하나하나 정리해 나갈 거예요. 큰 카테고리는 이렇다라는 거.
오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등위 접속사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쉽고 체계적으로 배우는 영어의 남현승 선생님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접속사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한번 했었고요. 등위 접속사는 무엇이고 종속 접속사는 무엇이고 그에 따른 특징들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오늘은 등위 접속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등위 접속사라는 것은 단어끼리 또는 절끼리, 문장끼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등자가 같은 레벨끼리 연결해주는, 같은 수준끼리 연결해주는 접속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단어끼리, 절끼리, 문장끼리 이렇게 연결해주는, 끼리끼리 연결해주는 등위 접속사인데 병렬 구조만 하나 알아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병렬 구조라는 것은 우리가 신경 쓸 게 주어가 한 개인데 동사가 여러 개 많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대표적인 병렬 구조로 볼 수 있고 등위 접속사에서 그거를 되게 신경 써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맞죠? 요거 관련해가지고 병렬 구조는 좀 이따가 예문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종류를 먼저 좀 살펴보고 갈게요. 종류에는 이렇게 총 4가지 정도가 대표적인 등위 접속사의 종류인데 1번에는 4개를 저희가 함께 묶어서 했죠. and, or, but, so 해서 A 그리고 B, A 또는 B, A 하지만 B, A 그래서 B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등위 접속사가 한 세트가 있고 두 번째, not only A but also B는 많이 봤을 거예요. A뿐만 아니라 B도 또는 A뿐만 아니라 B다 이런 식으로 A랑 B를 연결해주는 등위 접속사 두 번째 종류고요. 세 번째는 B as well as A 해서 B뿐만 아니라 A다 이렇게 해서 얘랑 뜻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순서만 조금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A뿐만 아니라 B다 또는 B뿐만 아니라 A다 뭐 순서만 바뀌었다 뿐이지 뜻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등위 접속사고요. 그다음 마지막 not A but B는 조금 달라요. A가 아니라 B다 이런 식으로 요 두 개는 뜻이 같았습니다. A뿐만 아니라 B도. 근데 마지막 거는 A가 아니라 B다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등위 접속사가 있어요.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각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고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유의를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 볼게요. Hiring workers and teachers 해서 자 여기 and라고 해서 등위 접속사가 나왔어요. 여기 and는 앞에 있는 hiring workers에서 요 workers 노동자들 그리고 선생님들 자 요렇게 두 개를 연결해주고 있고 이게 연결되는 등위 접속사의 역할이죠. 맞죠? 같은 레벨끼리.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보면 We need to stop the loss or damage에서 loss 뒤에 or이 왔는데 자 요 앞에 있는 the loss 손실 이라고 하는 명사와 그리고 damage 얘도 손상이라고 하는 명사 요 두 개를 연결해주고 있죠. 그래서 멈출 필요가 있는데 뭘 멈출 필요가 있냐면 손실 또는 손상을 이렇게 해서 연결해주는 병렬 구조.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We can learn about music and use instruments 돼 있는데 자 여기서 and 보입니까? 뭐 and or and 물론 이 자리에는 뭐 but도 의미적으로 가능하다면 but도 들어갈 수 있고 so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and가 들어간 문장을 예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and 뒤에 use가 나와 있는데 use는 우리가 알다시피 뭡니까? 동사. 그 다음에 얘랑 병렬인 것은 앞에 있는 music이 아니라 같은 수준끼리 연결해준다 했어요. 같은 애들끼리 연결해준다 했고 명사와 명사 그럼 얘는 동사니까 동사랑 요 learn과 use가 연결되는 구조죠. 지금 보면 we can learn, he can learn 해서 can 뒤에 조동사 뒤에 learn 동사 원형이 왔죠. 마찬가지 얘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조동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동사 원형을 써줘야 되는 거죠. 똑같이. 그에 따른 마지막 해석적인 부분만 살펴볼게요. regular donation 하면 정기적인 기부는 뭐 할 뿐만 아니라 만들 뿐만 아니라 또한 제공한다. 자 이렇게 연결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결혼뿐만 아니라 birth, 탄생 또는 출산도 is a joy, 기쁨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not
자, 회사는 고려해야만 한다. 뭐가 아니라 financial result. 단어 뜻 생각하지 마세요. 알려드릴게요. 재정적인 결과가 아니라 but social impact. 사회적인 영향을 이거를 고려해야 되는 거지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not A but B 구문이에요. 그래서 요거 not A but B랑 not only A but also B랑 절대 헷갈리지 마시고 병렬 구조 이렇게 되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보고 다음 시간에는 종속 접수사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쉽고 체계적으로 배우는 영어의 남현승 선생님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등위 접속사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었고 종속 접속사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볼 건데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종속 접속사라는 것은 등위 접속사랑은 좀 다르게 같은 레벨끼리 같은 끼리끼리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아니라 여기 보면은 원래 기본적인 문장 우리가 어려운 말로 주절이라고 하는데 그 주절을 꾸며주거나 뒷받침해주거나 또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문장을 추가적으로 삽입을 해서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종속절로이라고 해요. 종속절. 그렇게 속해 있는 삽입하는 문장을 넣어서 뒷받침시키는 거.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접속사가 필요하죠. 문장을 연결해줘야 되니까. 그때 쓰는 게 뭐다? 종속접사다. 그래서 종속접사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긴데 핵심만 보면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자, 아까 내가 주절, 그러니까 메인 문장에서 꾸며주려고 속해 있는 종속절을 집어넣는다 했어요. 그걸 연결시켜주는 게 종속접사고 그러면 이제 그 집어넣는 절이 원래 전체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 집어넣는 그 전체 묶음이 명사 역할을 한다. 또는 집어넣는 그 전체 묶음이 형용사 역할을 한다. 또는 집어넣는 그 전체 묶음이 부사 역할을 한다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명사절, 접속사, 형용사절, 접속사 또는 부사절, 접속사라고 부릅시다. 알겠죠? 쉽게, 너무 기니까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늘은 명사절, 접속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보면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즉 명사절 접속사는 요 삽입된 문장, 껴들어간 종속절이 메인 전체 문장 주절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명사 역할을 한다는 건데 자, 우리 품사에서 명사 배웠던 거 좀 떠올려 봅시다. 문장에서 명사는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항상 주어 또는 목적어 또는 보어 자리에 들어갔었죠. 맞죠? 마찬가지 이 명사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 명사절, 그러니까 명사 역할을 하도록 껴들어간 이 문장, 삽입된 문장이 주어 자리에 들어가든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든지 보어 자리에 들어가든지 그 역할을 한다는 소리죠. 맞죠? 그래서 요거는 좀 체크해 놓을게요. 메인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한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 그 종류의 오늘 첫 번째 대시랑 what을 좀 볼게요. 많이 봤을 거예요. 맞죠? 많이 봤을 거고 명사절 접사의 종류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2가지 먼저 좀 볼게요. 첫 번째가 that이고 두 번째가 what입니다. 차이점 살펴보면 that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뭐 물결은 뒤에 당연히 뭐 목적어든 형식에 맞춰서 뒤에 다른 식구들이 온다는 소리예요. what 같은 경우도 주어 동사 또는 동사로 해서 뒤에 식구가 따라오는데 체크할 건 that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 즉 무슨 말이냐? 완전하다는 것은 1형식에서 5형식 우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보호 했었죠. 맞죠? 각 형식에 맞게 있어야 될 요소가 전부 다 들어있는 것을 완전한 문장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주어가 빠졌죠.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은 불완전 또는 목적어가 빠졌다. 불완전. 근데 다 있다. 완전. that 뒤에는 항상 완전한 점만 온다. 근데 what 뒤에는 항상 뭐만 온다? 불완전한 문장만 온다. 요런 문법적인 차이만 있고 that이랑 what은 해석하는 데에 차이점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that도 그렇고 자, 요 묶음이 또는 요 묶음이 전체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명사 역할을 하고 어디 들어간다?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에 들어간다. 해석을 볼게요. that도 그렇고 what도 그렇고 어떻게 해석한다? 누가 뭐뭐 하는 것 뭐 여기는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고 사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예문 봅시다. 이렇게 예문이 있는데 첫 번째 문장 보면 that the bear could return 해서 그 곰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자 이렇게 that절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요까지 전부 다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질문
대절은 도대체 어디서 끝납니까? 또는 what절은 도대체 어디서 끝납니까? 자, 대시든 what이든 안에는 무조건 뭐가 있다? 주어랑 동사 또는 동사가 있다. 공통점이 뭡니까? 동사는 무조건 있다는 소리죠. 그럼 동사가 무조건 있다는 거니까 그 대절 안에 동사 지금 뭐 있어요? return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return 다음에 그 다음 동사가 나올 때까지가 뭐다? 대절이다 또는 what절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 동사 뭡니까? might scare이죠, 맞죠? 그러면은 대절은 어디서 끝난다? 요까지다. 그래서 해석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돼요. 두 번째 보면 여기는 주어가 아니죠. What you must do next year 해서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왔다. 그래서 결정해야만 한다. 너가 해야만 하는 것을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 자, 이 비동사 뒤에, 비동사는 무조건 이형식이라 했어요. 이형식 뒤에 보어 자리에 that there are few woods in the forest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자, 한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맞죠? 이 비동사가 보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이다라는 뜻을 가지기 때문에 뒤랑 합쳐서 해석했죠,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게 명사절 접속사고 각각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는 추가적인 종류 3개 더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쉽고 체계적으로 배우는 영어의 남현승 선생님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명사절 접속사, 즉 종속 접속사 안에서 명사의 역할을 하는 명사절 접속사를 살펴봤는데 그 중에 2가지 종류, what이랑 that을 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종류 3가지 남은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whether, 그 다음에 if가 남았죠. 맞죠? whether도 그렇고 if도 그렇고 둘 다 어떻게 해석되는지 보면 뭐가 뭐뭐 하는지 아닌지, if 같은 경우에는 요 아닌지가 해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인지까지도 되는 거죠. 맞죠? 이렇게 whether과 if가 두 종류가 전부 다 무슨 역할을 한다면 지금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절 접속사의 역할을 한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슨 역할을 한다? 명사 역할을 한다라는 소리죠. 맞죠? 근데 자, 여기서 그냥 뭐 둘 다 불완전한 건 없어요. 전부 다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자, 요것만 살펴볼게요.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if가 이런 뜻에서 쓰이는 명사절 역할을 한다. 그건 알겠다 이거죠.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알겠다 이거죠. 근데 뭐라고 해석하냐면 실전에서는 만약 누가 뭐뭐라면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이거랑은 다르죠. 맞죠? 즉 뭐가 다르냐? 명사절 if는 요 뜻이에요. 누가 뭐뭐 하는지. 근데 부사절 if는 무슨 뜻이냐면 만약 누가 뭐뭐라면 이라고 하는 뜻이란 말이죠. 둘은 다른 거고 역할도 달라요.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 뒤에 예문을 보면서 같이 한번 볼게요. 뒤에 예문을 보면 자, 첫 번째 문장은 우리가 많이 아까 방금 봤던 whether이에요. whether. 문장의 맨 앞에 주어 자리에 쓰였죠. whether절도 그렇고 if절도 그렇고 문장의 동사 그 다음 동사 어딨나? 여기 있죠. 맞죠? 그 다음 동사까지가 whether절이다 또는 if절이다. 나는 내가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것을 여기까지죠. 맞죠? 여기까지가 whether절이죠. 맞죠? 그것은 is doubtful. 되게 의심스럽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밑에 2개가 문제인데 여기도 if가 있어요. 여기도 if가 있어요. 그럼 둘 다가 지금 이게 만약인지 이게 명사절인지 이게 명사절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를 찾는 방법 첫 번째, 일단 명사절 접속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제가 줄여 쓸게요. 명접이라고 합시다. 명사절 접속사를. 명접 앞에 명사는 올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자, 얘 자체가 명사 역할을, 자, 제가 답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요 if, 위에 if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가 명사절 접속사예요. 자, 이 자체가 명사 역할을 하는데 그 앞에, 자, if 바로 앞에 또 명사가 온다? 안 된다라는 소리죠. 맞죠? 근데 자, 이 부사절 if는 명사절 접속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명사가 올 수 있다 없다? 가능하다. 얼마든지.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보고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명사절 접속사. 아까 예전 시간에 했던 that, what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앞에 또는 whether이나 if 앞에 명사는 올 수가 없어요. 명사절 접속사 역할을 한다면. 왜냐면 얘가 명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해서 앞에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요 앞에는 동사가 나왔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거 볼게요. 의문사절. 자, 많이 배웠을 거예요. 의문사절 하면 많이 좀 의아해 하는데 쉽게 말하면 간접 의문문이에요. 물어보는 문장을 전체 문장에 집어넣은 거고 형태는 의문사. 자, 우리 who, where, when, why, how 해서 누가, 어디에, 언제, 왜, 어떻게 이렇게 해석되는 의문사가 오고 뒤에 주어 동사 묶음이 와서 무슨 역할을 한다? 명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건데 그 뜻은 자 누가 어디서 언제 왜 어떻게 누가 뭐뭐 하는지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예문 봅시다. 예문 보면 누가 자 who 왔죠? 누가 갔는지 자 동사 나왔는데 그 다음 동사 나올 때까지라고 했죠? 누가 갔는지 거기에 밤에 그게 유용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어떻게 네가 그리는지 그림을 너의 자 요까지가 되겠죠. 맞죠? 두 번째 동사 그게 드러낼 수 있다. 마지막 나는 궁금하다 어디서 나의 오래된 친구가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우리가 뭐다? 의문사절이고 쉽게 말해서 간접 의문문이다. 요거 살펴보시면 되고 자 다음 시간에는 형용사절의 형용사 역할을 하는 종속접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쉽고 체계적으로 배우는 영어의 남현승 선생님입니다. 우리 이제 형용사절 접속사로 넘어갈 차례예요. 명사절, 그러니까 명사 역할을 하는 종속접사는 저번 시간에 5개 종류 다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속접사인 형용사절의 역할을 하는 접속사 오늘 좀 살펴볼게요. 보면 형용사절을 이끄는 종속접사, 즉 형용사절 접속사는 자 들어간 문장이 전체 문장 속에서 형용사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건데 우리 품사에서 했듯이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뭔지 잠깐만 살펴봅시다. 얘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명사를 꾸며주죠. 맞죠? 명사를 꾸며준다. 그래서 얘는 명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 그럼 그 종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관계대명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관계대명사 또는 관계부사. 요 두 가지 종류를 볼 건데 오늘은 첫 번째로 관계대명사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위에 중요한 게 명사의 뒤에 위치한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 얘든 요 앞에는 뭐가 나온다? 명사가 나오고 얘를 꾸며준다 이런 식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보시면 돼요. 종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관계대명사인데 자 관계대명사 앞에는 항상 뭐가 옵니까? 명사가 옵니다. 자 요 명사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명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어려운 말로 선행사라고 한다. 선행사는 뭡니까? 앞에 있는 명사란 뜻이에요. 선행사. 그러면은 자 요거를 꾸며주기 위해서 관계대명사절이 쓱 들어가는 거죠. 맞죠? 문장 속에. 근데 자 그 종류가 첫 번째 that, which, who. 자 who는 괄호 쳐놨는데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that, which, who 이렇게 총 3가지 종류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이 that도 그렇고 which도 그렇고 who도 그렇고 that은 사람 또는 사물을 꾸며줄 때 아무데나 쓰는 거고 which 같은 경우에는 사물을 꾸며줄 때 쓰고 who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꾸며줄 때 쓴다라는 거 참고해 두시고 자 꾸며줬으니까 이제 that, which, who를 썼으니까 꾸며주는 내용을 적어야 되겠죠. 맞죠? 꾸며주는 내용을 적는데 어떻게 적냐면 이렇게 적어요. 첫 번째 종류는 뭐냐? 주어, 동사,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두 번째 종류는 주어 없이 동사,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쓴다는 거. 요 두 가지 차이에 따라서 주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주어가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고 주어가 없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한다는 거. 이 이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형태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거는 뒤에 좀 알아둘게. 아까 명사절 접속사에는 제가 얘기했었어요. 예전에 that, what 구분해서 that은 완전하고 what은 불완전하고 if, whether 의문사절 전부 다 완전했다.
근데 형용사절 접속사 요 세 개는 전부 다 불완전하고 불완전합니다. 뭐가 빠졌죠. 뭐 동사 뒤에 식구가 없다라든지 얘는 심지어 주어가 없죠. 맞죠? 이런 식으로 불완전하다라는 거. 요거 살펴볼 건데 쌤 그럼 요거 남은 거 얘는 뭡니까? 후는 뭡니까? 자, 후를 주격 관계대명사로 쓸 때는 그냥 후를 써요. 근데 후를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쓸 때는 뭘 쓴다? whom으로 바꿔서 씁니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who를 써야 되는데 목적격으로 쓰는 거라서 뭘 쓴다? whom을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해석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예문 갈게요. 보면 첫 번째 예문에 the fact라고 해서 주어로서 뭐가 나옵니까? 명사가 나왔어요. 자, 요 주어로서 나온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자, 뭐가 나옵니까 지금? dash 나왔죠. 맞죠? 이 사실이 뭐냐면 그가 정직하다는 자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대절 안에 또는 후절 안에 위치절 안에 동사가 있고 그 다음 동사가 나올 때까지 우리 꾸며주는 절이다. 그래서 팩트를 꾸며주고 있죠. 이거 해석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그 앞에 있는 명사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뒤에 누가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마찬가지 얘도 볼게요. 그 사람들 꾸며주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 얘는 누구냐면만 바뀐다. 나머지는 같죠. 주어가 없기 때문에 사는 in high mountain 높은 산에서 여기까지겠죠. 다음 동사가 is니까 그 사람은 건강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the man에서 그 남자 명사고 꾸며주기 위해서 whom이 나왔는데 who가 아니라 왜 whom이지? 뒤에 주어 동사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여기 동사가 나왔고 그 다음 동사가 is니까 여기까지가 whom절이겠죠. 맞죠? 그 남자가 누구냐면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는 is a teacher 선생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꾸며주는 명사 전부 다 명사를 꾸며주는데 이게 바로 형용사절 접속사입니다. 자, 오늘 형용사절 접속사에 대해 살펴봤고 추가적인 학습을 위해서 예문을 좀 더 넣어놨는데 교재 참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쉽고 체계적으로 배우는 영어의 남현승 선생님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형용사절 접속사, 즉 거기에 관계대명사를 했었는데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위해서 해석 연습차 좀 더 보겠습니다. 보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듯이 형용사절 접속사에는 관계대명사에 that, which, who 뭐 이런 식으로 종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이 꼭 주어만 꾸며주는 게 아니라 뒤에 오는 목적어나 보어도 꾸며주는 경우가 분명히 있죠. 보면 홈워크라고 해서 목적어가 왔어요. 우리는 한다, 숙제를. 그 숙제가 뭐냐면 is really 정말로 중요한 그 수업을 위해서 자 이렇게 목적어를 꾸며주기도 한다. 명사니까. 두 번째, she is 그녀는 선생님이다. 그 선생님이 누구냐면 가르치는 선생님이 누구냐면 가르치는 영어를 고등학교에서 자 이렇게 뒤에 오는 보어를 꾸며주는 경우 얘도 명사니까. 그 다음 마지막 나는 본다 그 남자를 with a flower 그떤 우리가 꽃을 함께 하는 거니까 갖고 있는 거죠. 꽃을 갖고 있는. 자 근데 그 꽃을 꾸며주는 거죠. 그 꽃이 뭐냐면 자 우리 전치사 할 때 얘기했어요. 전치사 뒤에는 항상 뭐가 온다? 명사가 온다. 이 꽃이 뭐냐면 냄새가 또는 향기가 나는 정말 좋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맞죠? 이렇게 꾸며주는 것들이 항상 앞에만 오는 게 아니라 뒤에 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항상 그 형용사절 접속사 앞에는 뭐가 왔다? 명사가 왔다. 알아두시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키포인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쉽고 체계적으로 배우는 영어의 남현승 선생님입니다. 우리 이제 관계대명사, 형용사절 접속사에서 관계대명사 했는데 키포인트들을 좀 살펴볼게요. 키포인트들 보시면 첫 번째가 우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 대시든 후든 위치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경우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격일 때는 그 접속사, 즉 대시든 뭐 위치든 후든 생략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면 자 이거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차리냐? 생략된 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는데
영어의 기본 원칙을 알아야 돼요. 내가 설명했어요. 모든 문장은 주어에서 동사로 갑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모든 문장은 주어 동사가 한 개씩이에요. 뭐만 없으면 접속사가 있으면 근데 그 이상, 자 주어 동사도 2개 이상이 가능하는 거죠. 맞죠? 그러면은 자 내가 접속사가 안 보이는데 주어 동사가 2개 이상이다. 뭘 의심해야 됩니까?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다. 예문 볼게요. He likes a toy. 그는 좋아한다. 장난감을. 자, 주어 동사가 이미 나왔는데 주어 동사가 또 나와요. 이러려면 뭐가?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야 된다. 어디에? 여기에. 그 두 번째 뒤에 나오는 또 다른 주어, 또 다른 문장 앞에. 그 장난감이 뭐냐면 그에게 사줬던, 그녀가 사줬던 그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마이크는 남자다. 주어 나왔는데 또 주어 동사 뭡니까? 생략됐다. 접속사가 어디에? 여기에. 앞에 명사가 있다. 형용사절 접속사가 생략됐다. 알아두시면 되고 요거 참고해서 생략된 접속사를 알아내는 거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쉽고 체계적으로 배우는 영어의 남행승 선생님입니다. 우리 이제 키포인트들을 살펴본다 했는데 두 번째 키포인트예요. 목적격 대명 관계대명사 생략하는 거 말고 주격 관계대명사를 볼 건데 이제 주격은 주어가 없이 동사로 시작한다 했고 거기서 보면 자 생각을 해봅시다. 동사는 무조건 뭘 해야 됩니까? 수의 일치, 시제 일치, 태의 일치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얘는 지금 동사만 나오기 때문에 주어가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럼 이럴 때는 수의 일치도 그렇고 시제 일치도 그렇고 태의 일치도 그렇고 도대체 어떻게 시키느냐가 문제인데 예문 보고 할 건데 먼저 말씀드리면 꾸며주는 명사 즉 선행사에다가 일치를 시킨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볼게요. people, 자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했는데 주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자 is를 써야 되는지 are를 써야 되는지 was를 써야 되는지 were를 써야 되는지 뭘 보고 판단한다? 얘를 보고 판단한다. 시제도 뭘 보고 판단한다? 얘 문장, 원래 문장을 보고 판단한다. 태일치, 수동태, 능동태도 어떻게 한다? 얘를 보고 판단한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수니까 시제 문장도 과거기 때문에 were를 썼죠. 맞죠? 이런 식으로 일치시키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were attacked니까는 수동태죠. 즉 사람들이 공격을 한 게 아니라 공격을 받았으니까 수동태 써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밑에 문장 보면 the list includes one goal 해서 one goal이 뭐냐면 잘 됐는데 한 개의 목표니까 단수 그렇기 때문에 make의 수의 일치 해줘야 된다. 요거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두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쉽고 체계적으로 배우는 영어의 남현승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키포인트로 또 명사절 접속사랑 형용사절 접속사에서 각각 있던 that들을 구별할 거예요. 둘 다 that이 있었는데 차이점을 볼게요. 첫 번째, 자 명사절 접속사 that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전체 문장에서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어 또는 목적어, 보어에 왔었죠. 근데 얘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형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상 어디 뒤에? 명사 뒤에 왔었죠. 그 차이점이 첫 번째. 두 번째 보면 명사절 접속사 that은 앞에 명사가 절대 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얘가 명사니까. 근데 얘는 앞에 명사가 무조건 와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꾸며줘야 될 게 있어야죠. 세 번째, 해석도 다르죠. 뭐뭐가 뭐뭐 하는 것. 근데 얘는 그게 뭐냐면 누가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했었죠. 맞죠? 예문 볼게요. The fact라고 해서 주어가 나왔어요. 명사가 나왔다는 소리죠. 이 명사 뒤에 왔으니까 얘는 무슨 접속사입니까? 명형. 형용사절 접속사가 되겠죠. 맞죠? 꾸며주는. 그 다음에 밑에 that 나왔는데 앞에 명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얘는 일단 뭐다? 명사절 접속사가 확실하고 that the bear could return 해서 얘가 전체적으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즉 명사절 접속사겠죠. 이런 식으로 명사절 접속사 that과 형용사절 접속사 that을 구분하는 것은 해석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꼭 알아두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쉽고 체계적으로 배우는 영어의 남현승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이제 형용사절 접속사 관계대명사의 또 키포인트 계속정법을 볼 거예요. 계속정법은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도 어쨌든 간에 관계대명사예요. 근데 관계대명사에서 조금만 용도를 바꾼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항상 명사가 앞에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자, 말을 계속 이어서 나가기 위해서 쓰는 형용사절 접속사의 관계대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일단 앞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계속적법의 힌트는 뭐냐? 접속사 앞에 쉼표가 보여요. 그리고 자, 앞에 명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말을 계속 이어나가는 거고 뭘 꾸며주기 때문에 앞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명사가 없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문장을 계속 이어나가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쉼표로 그 다음에 which랑 who만 가능한데 얘를 본다면 아, 계속적 용법인가? 라고 하는 힌트가 되겠죠. 예문 봅시다. 보면 I stay quiet 해서 나는 머물렀다 조용히. 근데 그 다음에 쉼표가 나왔고 which가 나왔어요. 즉 계속적 용법이다. 그렇게 자, 내가 그렇게 조용히 있었다는 것이 만들었다는 거죠. 사람들을 화가 나게. 꼭 quiet라고 하는 이게 명사 아니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앞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한다. 그 다음 쉼표 which 나는 먹었다 너무 많은 것들을. 자, 그렇게 많이 먹었다는 것이 is a bad habit 나쁜 습관이다 라고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앞에 many thing 꾸며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앞에 전체 문장을 꾸며주는 계속정법이에요. 어쨌든 얘도 형용사절 접속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쉽고 체계적으로 배우는 영어의 남행승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형용사절 접속사에서 조금만 심화해서 볼게요. 전치사 플러스 which예요. 이거는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해요. 자, 이거를 만드는 게 어쨌든 시험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which랑 비교하는 게 시험에 나와요. 무슨 말이냐? 문법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해석적으로 차이는 없습니다. 앞에 전치사 신경 안 쓰시면 돼요. 근데 문법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보면 which는 불완전한 절이 와요. 우리 배웠었죠? 형용사절 접속사. 근데 전치사 플러스 which는 뭐가 오냐면 완전한 절도 올 수가 있고 불완전한 절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뒤에 완전한 절이 왔다면 which를 써야 될까요? 얘를 써야 될까요? 얘를 써야 되죠. 맞죠? 전치사 플러스 which만 써야 돼요. 볼게요. 예문 보면 여기에 첫 번째 which를 썼었어요. 앞에 있는 company를 꾸며주는. 근데 여기도 있어요. company를 꾸며주는데 in which예요. 자, 이 둘의 차이점은 뭐냐? 여기 보면 그가 좋아했었던, 자, 뭘 좋아했는지 목적어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불완전한 문장. 근데 자, 밑에는 봅시다. 그 회사가 뭐냐면 그가 썼었던 모든 그의 삶을, 자, 이렇게 생각하면 있을 게 다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자리에 만약에 in which가 아니라 그냥 which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라는 거죠. 무조건 전치사 플러스 which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완전한 문장이 뒤에 왔으니까. 그래서 요거 구분하는 거 문법적으로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쉽고 체계적으로 배우는 영어의 남혜승 선생님입니다. 오늘 형용사절 접속사의 관계대명사 팁 마지막 볼게요. whose, whom이랑 who랑 뭐가 달라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정말 많아요. 보면 whom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목적격일 때 쓰는 거다. who는 주격일 때 쓴다. 그 차이는 아실 거예요. 설명했으니까 제가. 근데 whose는 뭐예요? 라고 얘기하는 질문이 많은데 자, 보면 who도 그렇고 whose도 그렇고 해석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누구냐면 똑같이 꾸며주는 거죠. 근데 who 뒤에는 불완전한 절이 와요. 완전하지 않은데 whose 뒤에는 항상 뭐가 나오냐? 완전한 절이 나와요. 아까 전치사 플러스 which랑 차이 나듯이 who랑 whose랑 차이 나는 것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봅시다. 예문. 자, 여기 보면 who 나왔습니다. 밑에 whose 나왔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who 뒤에 지금 주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완전하지가 않아요. 여기다가 whose 쓰면 안 되는 거죠. 앞에 설령 꾸며주는 명사가 있더라도. 근데 whose 앞에 명사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뒤에 보니까 role 역할은 is 매우 important 보어 중요하다. 자, 이 형식 주어 동사 보어 완전하단 말이에요. 여기 who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 차이점 알아두시고 똑같이 사람 꾸며주고 해석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법적으로 요 차이는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꼭 염두에 두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쉽고 체계적으로 배우는 영어의 남현승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 우리가 품사에 대해서 다뤘었어요. 기본적인 명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들 여러 가지 종류 있었던 거 했었는데 오늘은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것들을 넘어서서 이제 좀 본 게임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사에 들어가는데 배워야 될 내용이 정말 많고 중요한 내용도 많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보시면 동사에는 기본적으로 동사가 뭔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행동이나 뭐 행위나 어떤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인 거. 그래서 뜻도 주로 어떠하다, 뭐 다로 끝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동사에는 크게 무슨 종류가 있는지를 좀 살펴볼 거예요, 오늘. 첫 번째가 우리 많이 알고 있는 비동사입니다. 비동사는 많은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근데 비동사에서 am, are, is, was, were 뭐 또는 be 또는 been 이런 것들의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들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좀 많이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에는 뜻이 크게 4가지가 있는 거는 좀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해석이 그냥 기분 따라서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하는 거에도 다 방법이 있고 어떤 상황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는 규칙이 있어요. 살펴보면 제일 먼저 많이 쓰이는 이다라는 뜻은 우리가 뒤에 뭐가 올 때냐면 비동사 뒤에 명사가 올 때를 나타내요. 뭐 예를 들어서 I am a teacher 이런 식으로 나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명사가 뒤에 왔기 때문에 나는 선생님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이 되는 방식이 있고 하다는 뒤에 우리가 형용사가 올 때 그런 해석을 가져요. 뭐 I am happy 하면은 나는 행복이다가 아니라 행복하다 이런 식으로 형용사가 올 때 이런 해석이 되는 게 있고 밑에 2개가 조금 독특한데 되다라고 하는 것은 뭐랑 같이 쓰일 때냐면 꼭 뒤가 아니라 미래적인 표현이랑 같이 쓰여요. 여기서 미래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주로 같이 쓰이는 것들이 보면 뭐 will이나 또는 be going to나 또는 뭐 미래적인 의미 원래 그 뜻은 아니지만 want to도 같이 쓰이기도 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원할 때 이런 뜻을 가지기도 해요. 이런 애들이랑 같이 쓰일 때 되다라는 뜻을 가져요. 그 다음 있다는 뒤에 어떤 장소의 표현이 올 때 많이 쓰여요. 자, 여기서 장소 표현이라고 하는 건 in the, 뭐 on the, under the 이런 식으로 앞에 전치사 많이 배웠죠?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 이런 묶음이랑 같이 올 때나 또는 뭐 거기에, 여기에, this, there, 뭐 that 이런 식으로 그런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 같이 올 때 있다라는 표현이랑 같이 써요. 그럼 이 비동사가 예문 좀 보면서 같이 좀 해봅시다. 예문 보면 이렇게 비동사가 많이 쓰여 있어요. 눈에 잘 안 띄니까 제가 좀 표시를 할게요. is, be, 그 다음에 are 이렇게 비동사가 각각 들어가 있는데 이 비동사 4개가 전부 다 뜻이 틀려요. 뭐 제가 좀 보기 편하게 순서대로 해놓긴 했어요. 보면 the best choice라고 해서 명사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difficult라고 해서 우리가 형용사, 이건 한글로 쓸게요. 형용사가 왔고 our neighbors인데 요 앞에 will이라고 하는 미래적인 표현이랑 같이 쓰여요. 그 다음에 are 뒤에 on the field라고 해서 장소 표현이랑 같이 쓰였어요. 이렇게 각각의 상황에 맞게 정확하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에 맞게 해석을 해보면 운동은 최고의 선택 하다, 있다, 되다도 아니고 이다가 되는 거고 시험은 어렵다가 되겠죠. 맞죠? 어렵하다는 이상하니까 어렵다. 그 다음에 미래적인 표현이랑 같이 쓰였기 때문에 그들은 될 것이다가 되는 거지 뭐 있을 것이다, 할 것이다가 아니라 될 것이다, 우리의 이웃이 이렇게 되는 거고 마지막 three men, 3남자가 are on the field에서 지금 들판인데 들판이다가 아니라 들판에 있다가 되는 거죠. 맞죠? 이렇게 각각의 상황에 맞게 비동사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리하면 비동사 4개입니다. 뜻, 이다, 하다, 되다, 있다 각각의 상황에 맞게 써줘야 되는 것이고 동사의 우리 첫 번째 종류 비동사를 배웠어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비동사 말고 일반 동사나 조동사나 남은 동사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 살펴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쉽고 체계적으로 배우는 영어의 남현승 선생님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동사에 대해서 이제 입문을 시작했어요. 비동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고 비동사에는 종류가 우리가 크게 4가지가 있었고 각각의 뭐 뒤에 명사, 형용사 또는 미래적인 표현이랑 같이 쓰일 때 또는 장소 표현이랑 같이 쓰일 때 이렇게 4가지 뜻을 가진다라고 했던 거 복습했었고 이거에 대해서 뭐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건 아니고 조동사로 오늘 좀 넘어갈게요.
조동사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조자라는 건 보조하다, 뭐 도와주다라고 할 때 조자예요. 그래서 동사의 의미를 기본적으로 도와주는 동사가 조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동사는 특징을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기본적인 거라서 말만 할게요. 첫 번째가 뒤에 동사랑 같이 쓰여야 됩니다. 얘 혼자만 쓰이지 않아요.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이 온다는 점. 요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 수준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조동사는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will, can, may, must. 이렇게 총 네 가지 종류가 기본적으로 있고, 그 안에서 세부적인 갈래를 살펴봅시다. will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래라는 뜻인 거 다 알고 있죠, 맞죠?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can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능력을 나타내요. 할 수가 있다 라는 뜻이고, may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추측으로 많이 알고 있죠, 맞죠? 일지도 모른다, 그럴지도 모른다, 이렇게. mus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의무도 있어요. 의무라는 것은 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뜻이고, must는 뜻이 두 개예요. 두 번째는 추측인데, 어떤 추측이냐면 위에 may 추측은 그럴지도 몰라 라는 거고, must는 그런 게 틀림없다, 분명히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좀 강해요. 얘는 좀 약해요. 그 차이 정도만 있고, 이 must다, 뭐 will이다, can이다, may다 전부 다가 물론 요거 하나만 써주면 다 좋은데 요렇게 같은 뜻을 가진 여러 가지 다른 애들이 있어요. 이게 왜 생기냐면 첫 번째가 조동사를 여러 개 쓰고 싶은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면 나는 예를 들어서 영어를 잘 말할 수 있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내가 말을 잘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도 되고,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의 의미도 가지기 때문에 can도 써야 돼요. 근데 그럼 will, can 둘 다 써야 되는데 조동사는 한 번에 하나밖에 못 써요. 그러다 보니까 뭐 I will can speak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합적으로 쓰일 때 이 조동사랑 뜻이 같은 조동사가 아닌 다른 애로 좀 바꿀 게 있긴 있어야겠다 해서 하나씩 만들어 놓은 거예요. may는 왜 없냐? may를 겹쳐 쓸 일이 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해서 하나씩 조동사는 아니지만 뜻은 같은 다른 형태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뜻은 같습니다. will이나 be going to나 할 것이다 똑같고, 마찬가지 뒤에 동사 원형 오는 것도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can도 마찬가지 be able to, can이나 똑같습니다. 할 수 있다 똑같고, must는 조금 독특한 게 뜻이 두 개였잖아요. 의무랑 추측이랑. 근데 의무의 뜻을 가진 것만 두 개 같은 게 있어요. 해야 한다는 뜻을 가진 거예요. 두 개 같은 거. have to랑 need to. have to는 좀 독특하게 had to나 has to나 똑같아요. 과거 시제냐, 뭐 사는증 단수 주어가 왔냐, 그 차이고 똑같고, 이 둘 다 해야만 한다는 뜻을 가져요. 그러면은 기본적인 설명은 끝났고 조금 유의할 점만 봅시다. would랑 used에 대해서 좀 볼게요. would는 used to도 그렇고, 조동사의 과거형 can도 마찬가지가 있죠. could. may도 마찬가지, might. must는 과거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should라고 보통 알고 있죠. 맞죠? 뭐 should도 과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애들의 의미 차이는 제가 말하는데 뉘앙스 차이만 있지 큰 차이 없다. 똑같이 해석하면 된다. 단 would랑 used만 좀 독특하게 조동사의 의미로 옛날에 과거에 뭐뭐 하고는 했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요것만 좀 알아두시면 되고, don't have to, need not to도 마찬가지 부정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을 가져요. 알아두시고, 예문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예문 보면 위에 첫 번째 문장에 used to가 쓰였죠. 그래서 우리는 가고는 했다 이렇게 있고, 두 번째가 여기도 would take에서 take care of 하면 돌보다 라는 뜻이니까 삼촌이 돌보고는 했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요거 used to나 would나 이런 식으로 하고는 했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 마지막 세 번째 you have to get 하면은 너는 얻어야만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같이 쓰이고 있고, 마지막 need not to knock 해서 knock는 knock 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knock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 기본적으로 will, can 이런 것들은 안 적었어요. 유의해야 될 거 요 네 가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조동사 받고 이제 비동사 받고 조동사 봤으니까 다음 시간에 일반 동사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일반 동사 내용 많으니까 이제 앞에 것 좀 복습해 놓으시고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반 동사 보겠습니다. 일반 동사에서는 우리가 일반 동사의 종류를 다 읊는 거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원체 많은 종류들의 동사가 있기 때문에 조동사랑 비동사 빼고 전부 다 일반 동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 동사에서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좀 알아둬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가 수의 일치, 시제 일치, 태의 일치라고 해서 제가 말하기를 동사의 세 가지 일치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각각의 상황에 맞아서 동사의 형태를 맞춰서 일치시켜주는 거를 세 가지 일치라고 하는데, 그 중에 오늘 볼 게 첫 번째 수의 일치라고 하는 거예요. 개괄적으로 좀 살펴봅시다. 수의 일치라고 하는 것은 주어의 수에 맞춰서 동사의 형태를 바꿔주는 거예요. 두 번째, 시제일치라는 것은 문장의 시제에 맞춰서 동사의 형태를 바꿔주는 거고, 태일치라는 것은, 자, 태라는 게 말이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은 능동태, 수동태예요. 그래서 의미가 능동이냐 수동이냐 요거에 맞춰서 동사의 형태를 맞춰주는 거를 우리가 태일치라고 하는데, 모든 동사는 요 세 개가 돼야 돼요. 요 세 개가 물론 조동사 D나 아까 그런 것처럼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모두 다 해줘야 되는 거고, 분명히 배웠을 거지만 안 배운 학생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살펴봅시다. 수일치 보면 첫 번째 정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일 때 동사의 형태를 바꿔주는 거예요.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일 때, 이를테면 he, she, it 등등 이런 것들일 때 동사 형태를 바꿔주는데, 어떻게 바꿔주냐면 동사 뒤에다가 뭘 붙입니까? s나 es나 is. 참고로 es나 is 있는 분거를 중학교 때는 막 외우고 그러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맞죠? 동사의 형태를 바꿔준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근데 밑에 병렬구조 유의라고 되어 있는데, 고교 수준에서는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이건 내신에도 자주 나오고 모의고사도 쉽게 빈출되는 부분인데, 병렬이라는 것을 이과 계열이나 과학에 대해서 좀 잘 배웠던 학생이라면은 아실 수도 있는데, 하나의 묶음에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적으면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건 주어가 하나인 문장에 동사가 여러 개인 경우를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 우리가 접속사를 배우진 않았어요. 근데 앞에 우리가 품사 때, 그 전에 형식 때 얘기했는데, 모든 문장의 주어 동사는 한 개씩만 있다고 했어요. 각각. 단 뭐가 없으면, 접속사가 없으면. 근데 접속사가 있으면 주어 하나의 동사가 둘, 셋, 넷, 다섯 연결된다라는 거죠. 이 연결되는 구조에서의 수의 일치가 중요해요. 이거는 뒤에 예문 보면서 설명할 건데, 먼저 얘기를 하면 이 주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주어에 맞춰서 여러 개의 동사들을 전부 다 똑같이 일치시켜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어느 하나 동사는 3인칭 단수 주어니까 s 붙이고, 어느 하나는 뒤에 있는 거는 주어랑 거리가 머니까 신경 안 쓰고 안 붙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병렬 구조라는 건 주어가 하나인 경우이기 때문에 똑같은 주어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 하나 주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일치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주어랑 동사 거리가 멀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예문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 보면 우리가 문법 문제처럼 제가 해놨어요. 보면 my friends라고 해서 s가 붙었기 때문에 우리가 수의 일치는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형이었죠. 근데 복수기 때문에 우리는 변형을 시키지 않아요. 맞죠? 이렇게. 두 번째 문장 보면 she, 그녀인데 she는 3인칭 단수 현재형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want에 s를 붙여서 변형을 시켜줘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세 번째 문장이에요. 볼 건 mark라고 해서 주어가 나왔단 말이죠. 자, 얘가 주어예요. mark는 3인칭 단수 현재형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get이 아니라 gets인 거를 알 수 있어요. 맞죠? 3인칭 단수 현재니까 s 붙여서. 자, 근데 upset at first 에서 mark는 되었다, 화가 나게 처음에는 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and라고 해서 접속사를 통해서 연결을 해가지고 동사가 하나 더 나와요. 즉, 첫 번째 동사가 얘고 두 번째 동사가 얘인데, 자, 두 번째 동사가 시작했으면 주어가 있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없어요. 무슨 말이냐? 얘 주어 하나를 가지고 동사가 두 개가 연결되는 병렬 구조라는 뜻이고,
병렬이란 것은 수의 일치를 동일한 주어에 한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어랑 설령 거리가 멀다 해도 똑같이 수의 일치는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받고 다음 시간에 시제일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쉽고 체계적으로 배우는 영어의 남현승 선생님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일반 동사 들어가서 수일치 배웠었어요. 수일치 배웠고, 다음에 이제 우리 시제일치 배울 건데, 시제를 원래 엄청나게 복잡하게 배우는 경우가 많아요. 막 엄청 세분화시켜서 엄청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엄청 세분화하는 방법이 많은데, 그렇게 하실 때 학생들이 실제로 그냥 현실에서 해석하는 방법은 그냥 한다 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거는 구분을 해야 되니까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시제일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했듯이 문장의 시제에 맞게 동사 형태를 바꿔주는 건데, 시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시간 순서대로 해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개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자, 이게 서양인의 시점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동양인은, 그러니까 특히 한국인은 시점에 대해서 되게 관대해요. 왜냐하면 서로 잘 알아들으니까는 조금 대충 또는 간단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양인의 시점에서 봤을 때 영어를 사용하는 원어민의 입장에서는 되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 현재, 미래는 실질적으로는 요 딱 그 순간에 발생한 일을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특히 과거 어느 한 시점, 현재 어느 한 시점, 미래 어느 한 시점, 정확한 시점을 표현하는 것을 쓰고 싶어요. 우리도 많이 그렇게 쓰고 있죠.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게, 자, 현재, 지금 또는 과거 어떤 시점에 계속 진행 중이었던 거를 표현하고 싶을 때 시제가 두 개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현재 진행형, 두 번째가 과거 진행형이에요. 근데 이제 진행형을 쓰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나마 설명드리면,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든 과거든 언제든지 상황이 좀 바뀔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가져요. 무슨 말이냐? 나는 밥을 먹었다. 뭐 문제가 없는데, 나는 밥을 먹는 중이었다 라고 표현한다는 건 언제 밥을 먹다가 다른 상황으로 바뀔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뉘앙스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까지 우리가 지금 알 필요는 없고, 하나 알아둘 것만 알아두는데, 현재든 과거든 그 시점에 계속 진행 중이었던 걸 표현하는 게 진행형이라는 거. 그리고 그 형태는 어떻게 생겼냐면 비동사 플러스 ing라는 거. 과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비동사 플러스 ing라는 거. 근데 과거기 때문에 was, were 비동사를 쓰고, 현재기 때문에 am, are, is를 쓰고, 요 세 가지 차이가 있죠. 요 둘 다 뜻은 뭐뭐 하는 중이다 라는 뜻을 가져요. 마찬가지 과거 진행형은 하는 중이었다 라고 되겠죠. 비슷하니까 안 쓸게요. 요렇게 진행형을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어제 저녁 10시부터 이제 PC방에서 게임을 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오늘 아침까지, 지금까지 계속 해왔다면, 자, 이거는 내가 게임을 현재 한 건지 과거에 한 건지 헷갈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라고 하기에는 어제 저녁 10시에 시작했고, 과거라고 하기에는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과거에 써야 되나 현재에 써야 되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냥 뭐 영어를 쓰는 원어민의 경우에서는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은데, 이거는 과거 진행으로도 표현이 안 되고, 현재 진행으로도 안 되고, 현재로도 안 되고, 과거로도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시제를 하나 더 만들자.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행동이나 상태나 결과가 이어져 오는 어느 하나 시점을 만들자라고 해서 나온 게 우리가 완료라고 하는 거예요. 완료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현재 완료가 있는데, 현재 완료는 자, 과거에서 행동이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데, 현재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현재에도 계속 하는 중인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둘 다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고, 그럼 그 두 가지 경우를 동시에 생각해서 해석을 해보면, 첫 번째 해석이 가능한 게, 자, 내가 해온 거니까 어떻게 해왔다도 되겠죠, 맞죠? 지금 이제 끝난 거죠. 나는 이제 컴퓨터를 딱 껐는데 어제 저녁부터 게임을 해왔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고, 두 번째 가능한 해석은 아직도 하는 중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오는 중이다 또 해석이 가능하겠죠, 맞죠? 지금도 하는 중이니까. 그리고 조금 알아둘 거는 세 번째가 우리가 have been 이라는 것들,
have been이라는 거랑 조금 알아두면 좋은 게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많이 쓰이기도 하는 게 요거예요. 즉 요거는 그냥 예시고 예를 들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한 적이 있다. 자, 내가 이걸 해본 적이 있다 라고 하는 경험을 쓰는 건데 주로 위에 두 가지 해석이 가장 많고 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경험에서 또 간혹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요 현재 완료를 이제 해결을 했어요. 원어민 입장에서 나는 이제 시제를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 어제 저녁에 친구랑 만났어요. 그 다음에 그저께 저녁에 부모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자,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을 만난 거나 친구를 만난 거나 둘 다 과거란 말이죠. 사람의 입장에서. 근데 이 두 가지 시점은 정확하게 달라요. 이러다 보니까 자, 내가 이거를 학교 선생님이 나한테 뭐 누구누구야 뭐 했니 주말에? 라고 했을 때 토요일에는 부모님을 만났고 일요일엔 친구를 만났는데 그냥 뭐 했니? 라고 했을 때 친구도 만났고 부모님도 만났어요 라고 하면은 이게 토요일날 그랬는지 일요일날 그랬는지 따로 그랬는지 시점이 불분명해지죠. 이러니까 이제 원어민들 생각하기에 하나를 더 만들자. 뭘 하나 더 만드냐? 우리가 과거 완료라고 하는 것을 하나 더 만들자라고 해서 대과거라고 하는 시점이 등장해요. 대과거라고 하는 것은 대자를 써서 상대적으로 더 옛날. 자, 과거를 두 개 이상 한 문장에 표현할 때 상대적으로 더 옛날. 그냥 과거는 상대적으로 덜 옛날. 이렇게 두 가지 시점을 표현하는 게 대과거가 등장했고 그럼 이 대과거를 표현할 때 자, 하나 더 등장하는 게 뭐냐? 내가 그저께부터 어제까지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더 옛날에서 덜 옛날까지 계속 해온 경우를 하나 더 표현해야 되는 완료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나온 게 과거 완료예요. 과거 완료는 마찬가지 뜻은 똑같습니다. 알겠죠? 이 뜻이 현재 완료 해석하는 방식이나 과거 완료 해석하는 방식이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어에는 과거 완료를 표현하는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상적으로 뭐 과거를 표현할 때 뭐 했었다라는 것을 많이 쓰이는데 요 세 가지 해석하는 방식에서 뭐 요거 하나 정도 더 붙여주면 구분은 가능하겠죠. 맞죠? 근데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냐라는 의문은 듭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나는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게임을 해왔었다 또는 해오는 중이었다 또는 뭐 한 적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맞죠? 과거 완료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대과거 상대적으로 더 옛날인 경우에는 뭐로 쓰기로 하자? had pp로 쓰기로 하자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할게요. 첫 번째, 기본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그 특유의 그 정확한 시점에 대한 시제가 하나씩 있다. 두 번째, 그 현재든 과거든 특정한 시점에서 계속 진행 중인 시제를 표현하는 게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이 있다. 생긴 건 비동사 플러스 ing고 뜻은 하는 중이다 또는 하는 중이었다 이렇게 되겠죠. 맞죠? 세 번째, 계속 이어져 오는 시점에 대해서 하나 더 만드는 게 완료 시제다. 그 완료는 현재 완료와 과거 완료가 있는데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거고 과거 완료는 상대적으로 더 옛날인 대과거부터 덜 옛날인 과거까지 이어져 오는 거다. 그건 생긴 게 현재 완료는 have pp 또는 사면진단수 주어가 왔다면 has pp가 되는 거고 그냥 과거 완료인 경우에는 had pp를 쓰는 거죠. 맞죠? had pp를 이렇게 시제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복잡하죠? 근데 자 미래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얘기를 원래는 기본 문법 체계는 다 돼 있는데 저희는 안 해요. 왜냐하면 미래 완료는 현대에 들어와서 쓰지가 않는다. 왜냐하면 미래의 일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미래에 완료될지 미래에 하는 중일지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완료든 그런 건 없다. 미래 진행형 안 쓴다. 이해갑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 예문 좀 보면서 마무리 지어봅시다. 예문에 복잡하게 시제들이 얽혀 있는데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자, 비동사 플러스 ing 뭐라고 했죠? 진행형. is니까 현재 진행형. 그래서 새는 나는 중이다 가 되는 거고 두 번째 비동사 플러스 ing 진행형. 월이니까 과거 진행형. 그러면 그들은 달리는 중이었다 가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have pp. 이것은 완료. 완료 중에서 현재 완료. 그러면 우리는 배워왔다.
English. 영어를 for a year. 1년 동안.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1년 전에부터 지금까지 배워온 거죠. 마지막 had pp, had finished니까는 과거 완료. 그러면 자 살펴볼게요. 여기 있는 went인데 여기는 had finished에서 과거 완료예요. 즉 마무리한 게 더 옛날, 간 게 덜 옛날. 그래서 내가 마무리해 왔었을 때 나는 갔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맞죠? 이렇게 시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인데 형태를 보고 어떻게 해석할지가 떠올라야 돼요. 알겠죠? 형태를 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리고 의미 이해, 이렇게 세 단계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시제는 이 정도로 보고 다음에 태의 일치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쉽고 체계적으로 배우는 영어의 남현승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태의 일치 마지막 남은 거 볼게요. 간단하기 때문에 살펴보겠습니다. 태의 일치라고 하는 것은 설명했듯이 능동과 수동을 맞춰주는 거라고 했어요. 능동태와 수동태를 맞춰주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능동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동사 원형을 쓰는 것은 알고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영어는 시제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수의 일치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태는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능동태 같은 경우에 영어 동사의 기본적인 해석 방향은 시키거나 하게 만들거나 이렇게 바깥쪽으로 향해요. 대상을 필요로 하는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능동태는 동사 원형, 그래서 통제하다가 되는 거고, 그 너가 통제를 하는 그런 능동태를 가지고, 수동태는 BPP에서 비동사 플러스 PP의 형태를 가져요. 뜻도 마찬가지 바뀝니다. 원래 하다였던 동사들이 어떻게 되다 또는 당하다, 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be controlled에서 통제되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문장의 해석에 맞게 태를 맞춰주는 거면은 충분히 문제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쉽고 체계적으로 배우는 영어의 남현승 선생님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해서 이제 동사, 일반 동사의 세 가지 일치에 대해 살펴봤어요. 수의 일치도 했고, 시제 일치도 했고, 태의 일치도 했고. 태의 일치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했지만 수동태 BPP로 되어 있는 것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오늘 알아볼 게, 이렇게 세 가지 일치를 한 개씩만 적용하는 게 영어가 아니다 보니까 시제 일치를 하면서도 태의 일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일치들이 섞여요. 그러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일치되는 것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봅시다. 보시면 우리가 첫 번째 복합적인 일치에서 첫 번째로 알아볼 게 완료 시제와 수동태예요. 무슨 말이냐? 완료 시제 복습 좀 해봅시다. 완료 시제는 어떻게 생겼냐? have 또는 has 또는 과거 완료인 경우에는 had가 오고 뒤에 pp가 왔었어요. 이렇게 생겼고, 각각의 뜻은 뭐 해왔었다 또는 해오는 중이었다 또는 어떻게 뭐뭐 한 적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됐었죠. 이렇게 완료 시제를 맞춰주면서 수동태까지, 수동태는 be 플러스 pp였고 어떻게 되다라는 뜻을 가졌었어요. 맞죠? 이렇게 되는 수동태를 동시에 맞춰줘 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기는데, 이렇게 두 개가 짬뽕이 되면 형태를 살펴볼게요. 형태 같은 경우에 밑에 쓰겠습니다. 밑에 보면 자, 요 have, has, had의 요 pp 부분이 요 앞에 있는 비동사 부분에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연결이 돼서 어떻게 되느냐? 저는 have만 쓰겠습니다. have, has, had가 오고 그 다음에 bean이라고 하는 것이 와요. bean이 뭐냐면 비동사의 pp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의 pp 형태에서 have pp가 온 거고, 그 다음에 수동태 맞춰줘야죠. 비동사 플러스 pp에서 have, has, had, been pp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뜻도 어떻게 되느냐? 해왔다, 해오는 중이었다, 한 적 있다가 이제 수동태랑 합쳐지니까 되어왔다, 되오는 중이다, 어떻게 된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의미도 바뀌어서 어떻게 되어 왔다, 되어 오는 중이다, 되어 본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예문 보면서 같이 봅시다. 예문 보면 Korea has been hit 해서, 자, 우리 학생들 특징이 뭡니까? been 나오면 덜덜 떨죠. 맞죠? been 또는 being 나오면 뭐라 합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잠깐 정지하죠. 맞죠? 그러다 그냥 뭐 합니까? 대충 해석하죠. 아, 맞았다, 이러고 넘어가 버리죠. 맞죠? 정말 잘못된 거예요. have been read 해서, 자, read의 pp니까 read죠. 맞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요 두 가지 형태가 나왔는데 많은 학생들이 당황하는데 정말 별거 아니거든요. 보면 자, has pp니까 현재 완료죠. 완료. 그 다음에 be pp니까는 수동태. 그럼 우리 뭐라고 한다? 완료, 수동태 합쳐진 거죠. 맞죠?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한다 했죠? 내가 되어 왔다, 되어 오는 중이다, 된 적 있다. 그래서 한국은 타격을 받아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에 의해서? By the typhoon에서 태풍이나 자연재해에 의해서. 두 번째, his books. 그의 책은 have been read. 원래 read가 읽다인데 책이 읽혀지는 거고 똑같이 have pp에 be pp 해서 완료랑 수동태랑 합쳐진 경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읽혀져 왔다. by kids. 애들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 형태를 딱 봤을 때 구분을 해서 얘는 얘랑 뭐랑 짬뽕이 되고 얘는 얘랑 뭐랑 짬뽕이 되고 이렇게 일치가 한 개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되는 경우도 분명히 고교 수준에서는 중요하고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가 첫 번째 복합적인 일치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게요. 첫 번째 했던 거랑 양대 산맥이에요. 뭐냐면 똑같이 완료 시제예요. 따로 쓰지 않겠습니다. have, has, had 형태만 쓸게요. have, has, had 플러스 pp였던 요 완료 시제가 진행형 배웠습니다. 비동사 플러스 ing였죠. 뜻은 뭡니까? 하는 중이다. 였죠. 이렇게 쓰이는 요 완료랑 진행형이 두 개가 합쳐졌을 때 마찬가지 요 pp를 뭐에다 적용합니까? 요 비동사에다가 적용을 하죠. 그러면 최종 형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have만 쓰겠습니다. have, has, had에 플러스 뭐가 옵니까? 비동사의 pp는 been. 거기에 뒤에 ing. 요렇게가 전체 형태가 되는 거죠. have, has, had, been, ing. 자, 그럼 뜻도 합쳐져야겠네요. 해왔다, 해오는 중이다, 뭐 한 적 있다가 하는 중이다랑 합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해오는 중이다. 자, 과거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나오는 것을 나타내죠. 맞죠?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첫 번째 문장 I had been watching에서 have been watching 나왔고 두 번째 보면 has been decreasing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죠. 맞죠? 마찬가지 been이 나왔으니까 당황하기 쉬운데 내가 얘기하는 건 have been이든 has been이든 had been이 나왔으면 뒤에 ing인지 pp인지를 살펴라. pp다. 아까 얘기했던 완료랑 수동태가 합쳐진 거. ing다. 진행형이랑 합쳐진 거. 그래서 나는 봐오는 중이다. TV를 1시간 동안. 그 다음 그것의 숫자는 감소해오는 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형태를 잘 보고 선택하시고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지막 진행형인데 진행형은 우리 방금 했던 건데 비동사 플러스 ing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pp 자, 요 두 개가 짬뽕이 된다면 어떤 형태가 생기냐 ing를 비동사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최종 형태가 첫 번째 자 be 그 다음에 자 비동사에 ing 붙였으니까 being 그 다음에 남은 pp 붙여주고 이렇게 되면 being pp 진행형 수동태. 그러면 해석도 하는 중이다와 되다가 합치니까 어떻게 되는 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예문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문 보면 is being used에서 use가 원래 사용하다는 뜻인데 be being pp 쓰였으니까 사용되는 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사용되는 중이다. 마지막에 your room, 너의 방은 is being cleaned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뭐다? clean, 치우다, 깨끗하게 만들다 라는 뜻인데 너의 방은 깨끗해지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맞죠? 요렇게 되는 거. 요까지가 우리가 복합적인 일치예요. 근데 복합적인 일치는 내신 모의고사 할 거 없이 수도 없이 나오고 수도 없이 모르고 수도 없이 해석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 동사를 일치시킬 땐 수의 일치도 해야 되고 시제 일치도 해야 되고 태의 일치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만 하지 않아요. 같이 해줘요. 그 같이 해주는 게 첫 번째가 완료 시제랑 수동태예요. 완료 시제는
have, has, had, pp였고 수동태는 bpp였고 요 두 개를 합치면 have, has, had의 빈 pp였죠. 맞죠? 빈 뒤에 ing가 오는지 pp가 오는지 보라 했어요. 요거 두 개 보고 합쳐져서 되어 왔다, 되어 오는 중이다, 된 적이 있다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완료랑 진행형이라 합쳐지는 건데 have, has, had, pp의 비동사 플러스 ing 진행형 요게 합쳐지니까 have, has, had의 빈 ing죠. 맞죠? 그러면 뜻도 되어 오는 게 아니라 해오는 중이다가 되는 거죠. 얘는 수동의 의미가 아니에요. 맞죠? 진행형이니까. 그래서 해오는 중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 진행형이랑 수동태. 비동사 플러스 ing. 비동사 플러스 pp. 요 두 개가 합쳐져서 빙 pp. 이렇게 합쳐지고 뜻도 하는 중이다. 되다가 합쳐지니까 되는 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까지가 우리가 복합적인 일치예요. 근데 하나만 조금 더 얘기할게요. 하나만. 우리가 동명사에 대해서 앞으로 배울 거예요. 동명사에서. 동명사는 ing 형태를 가집니다. ing 형태를. 근데 이게 진행형이랑 합쳐지는 경우도 있다. 또는 수동태랑 합쳐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수동태 동명사랑 합쳐지는 경우에 자, 어떻게 되냐? 빙 pp가 돼요. 자, 이거는 좀 심화해요. 모르시면 넘어가도 돼요. 빙 pp인데 이거는 진행형 수동태랑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지 마시고 다음에 우리 동명사 할 때 다시 한번 봅시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이제 시제랑 뭐 태일치 복합까지 맞춰서 우리 동사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개념은 잡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커리큘럼으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